아니, 지금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접수하러 왔지 설명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 허리 아프다고 했고 약 먹어도 안 낫는다고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도 좀 들어보셔야지요, 사모님. 왜 자꾸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나이든 다 그렇더니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말해? 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TV입니다. 우리는 흔히 틀린 말이 아니면 괜찮다고 믿죠. 하지만 그 말투 하나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른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나는 같은 길을 걸었어요. 서울 방배동, 오래 산 동네죠. 이 골목도, 이 횡단보도도, 이 편의점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하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어요. 말투도 그랬고, 태도도 그랬죠. 나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았어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했고, 보기 싫은 건 보기 싫다고 말했어요.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별로야. 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 말들이 상대를 찌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 맞는 말이면 조금 세게 말해도 되는 거고,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더 높일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괜히 존댓말을 쓰면 내가 물러나는 것 같았고, 내가 위축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어요.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그냥 반말이었죠.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도, 병원 접수대 직원에게도,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나는 늘 같은 말투였습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줘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말을 좀 알아듣게 해. 그게 무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고 직설적인 거라고 스스로를 설명했었죠. 회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후배들한테 존댓말 쓰는 상사는 괜히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 방식을 고집했죠. 야, 그건 내가 책임져.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바로 움직였거든요. 그게 내 기준에서는 일 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나는 늘 위에서 말했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손주에게도 그랬어요. 말대꾸라도 하면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어른 말 끊지 마.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걸 권위라고 생각했지. 억압이라고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동안 내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면 말소리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퇴근하고 들르기도 했고, 손주가 집안을 뛰어다니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약속이 하나둘 사라졌죠. 이번 주엔 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 말들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나는 그게 내 말투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느꼈어요. 조금만 말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지적하면 삐지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불평했었죠. 마트에서도 그랬습니다. 계산이 조금만 늦어지면 나는 바로 말이 나갔어요. 아니, 그거 그렇게 찍는 거 아니잖아. 좀 빨리 해요.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손님인데, 내가 어른인데 그 생각만 앞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 눈을 잘 보지 않더라고요. 설명도 짧아지고 말도 빨리 끝내고 형식적인 대답만 남았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여전히 문제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은 어른을 잘 안 챙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허전함이 남았어요. 예전에는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바로 반응했는데 요즘은 내 말이 허공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대놓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나였으니까요. 거만하다고요?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중심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0해였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는 올해로 70이 딱 된 서미정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 말투 하나가 사람들을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는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죠. 처음에는 내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 보였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낀 건 병원이었어요. 방배동에서 조금 큰 병원으로 예전에도 몇 번 가본 적 있는 곳이었죠. 접수대에 서서 증상을 말하는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은 계속 컴퓨터 화면에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다고, 검사 한번 제대로 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 말이 돌아왔을 때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몇 마디 더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설명은 짧았고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죠. 나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요. 아니,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의사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더군요. 중간에 말을 끊고 필요한 말만 골라 대답하고 더 설명하려 하면 다음 환자를 부르겠다는 식이었어요. 그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속이 상했다기보다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보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문제를 내 밖에서 찾고 있었어요. 의사가 어려서 그렇다. 요즘은 다들 바쁘다. 세상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며칠 뒤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지점이었고 예전엔 얼굴도 알아보던 직원들이 있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창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설명이 자꾸 막히더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 말하는데 직원이 자꾸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 상품이 아니고요. 그건 인터넷으로 하셔야 하고요. 이건 보호자분이 계셔야 해요. 나는 그 말이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보호자라니 내가 아직 판단도 못할 사람으로 보이나 싶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갔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웃고 있던 얼굴이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는 대화가 아니라 절차만 남았어요. 설명은 더 줄었고 말투는 더 딱딱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원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나? 그냥 정확하게 말한 것뿐인데. 구청에 갔을 때도 비슷했어요.
서류 하나 때문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담당자는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처럼 말했죠. 아니, 이걸 한 번에 좀 설명해 주면 안 되나? 내가 몇 번을 와야 하나? 참 나언. 그 말이 나간 뒤로 담당자는 내 눈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지만 대답은 형식적이었고 질문에는 서류를 가리키는 손짓으로만 답했어요. 그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원래 그렇다. 귀찮아한다. 민원인을 싫어한다.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문제라고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왜 어디를 가도 말이 짧아질까?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빨리 끝내려고 할까? 그런데도 나는 그 이유를 끝까지 내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같은 태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요즘 어디 가서 뭐 하다 보면 힘들진 않아? 나는 그 말이 괜히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뭐 애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해. 전화는 금방 끝났고 통화를 끊은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통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말이 남지 않더군요.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더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대화는 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TV를 켜놓고도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든 드라마에서 누가 울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끊긴 말, 은행에서 굳어진 표정, 구청에서 돌아서던 시선들. 그게 하나로 이어지면서도 나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죠. 내가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 그 생각 하나로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싫어한 게 아니라 내 말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걸.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처음에는 기억에도 남지 않았죠. 방배동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사는 오래된 지인이 있었는데 남편 장례 이후로 연락을 뜸하게 하다가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약속도 아니었고 그냥 점심이나 같이 먹자는 정도였죠. 그 사람은 나보다 2살 어렸어요. 예전부터 말수가 적었고 내 말에 토를 달지 않는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더 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거칠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나는 습관처럼 말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얼굴이 더 상한 것 같다. 요즘은 뭐하고 사느냐? 말이라는 게 질문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말들이었죠. 상대는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고 나는 그걸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음식이 나왔고 별 얘기 아닌 것들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선택을 잘 못하잖아.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했던 말이었고 그날도 그냥 흘려보낼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나를 보더라고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울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되게 모자란 사람처럼 들려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식당 안은 시끄러웠는데도 그 말만 또렷하게 남았죠. 나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너가 그랬던 게 사실이잖아.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늘 그렇게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듣고 나면 말이 남질 않아요. 말이 남질 않는다는 표현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래서 나는 또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 무시하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 그 말도 늘 하던 말이었고 그 말로 대화는 보통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언니 말은요, 듣고 있으면 설명이 아니라 판결 같아요. 그 순간 내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지도 못한 채로 멈춰 있었어요. 판결이라는 단어가 귀에 남았거든요. 왜 하필 그 단어였을까? 왜 그렇게 정확하게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겨두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나는 그 이후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만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내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 같다는 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내 말을 빨리 끝내려 했던 표정. 은행 직원이 눈을 피하던 순간 구청에서 형식적인 대답만 남았던 그 장면들. 그게 전부 그날 처음으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사람일 리 없다고, 세상이 예민해진 거라고, 마음이 약해진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내 말이 자꾸 귀에 걸렸어요. 집에서 혼잣말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누군가 인터뷰하는 걸 보다가도 내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를 끊을 때 쓰던 그 표정, 상대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론부터 내리던 습관이 자꾸 생각났어요.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 말고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나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누르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이가 손을 움찔대더니 엄마 뒤로 숨었어요. 그때 그 아이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런데 분명하게요. 괜찮아요. 아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더 했을 텐데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혼자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일까? 조언을 해주는 어른일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일까? 그 질문이 그날 밤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는 못하겠더군요. 말이 입에 걸려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한 번의 망설임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편함이 변하기 시작하는 신호였다는 걸. 다만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던진 말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조금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고
누가 알아볼 정도의 변화도 아니었죠. 다만 예전처럼 말을 쏟아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말이 입까지 올라왔다가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멈춤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막 말해버리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됐죠. 처음으로 의식하게 된 건 말의 시작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야로 시작하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한 단어가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번, 두 번 생각을 거치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괜히 어색해졌죠. 그 불편함을 가장 먼저 느낀 건 동네 카페였어요. 방배동에서 오래된 카페 하나가 있는데 늘 가던 곳이라 주문할 때도 편하게 말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늘 그랬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거칠게 들렸어요. 내 귀에 먼저 꽂히더군요.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말을 끝내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별거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입에 걸렸을까 싶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고 그때까지는 아무 차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내어주면서 그 직원이 눈을 마주치고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괜히 마음에 남았어요. 예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걸 계기로 나는 하루에 한 번쯤은 말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고 그냥 실험 같은 거였죠. 내가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그런 궁금증이 살짝 생겼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을 만났을 때 늘 하던 말이 입에 맴돌았어요. 오늘 청소는 여기까지야? 그 말 대신 나는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말하고 나서 속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괜히 어색하게. 그런데 경비원이 나를 보더니 잠시 웃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집에 들어오는 길이 조금 덜 무거웠어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확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불편했고 존댓말은 입에 붙지 않았고 괜히 나답지 않은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 뒤에는 병원에 다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접수대에 서서 바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먼저 직원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차례가 되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예전 말투가 튀어나오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을 골랐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약을 먹고 있는데요. 통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숨이 한 번 크게 나왔어요. 말 한 문장을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들고 내 말을 끝까지 듣더군요. 중간에 끊지 않았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그날은 설명이 조금 더 길었고 질문도 몇 개 더 이어졌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달라져서일까? 그 답을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말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것. 태도를 같이 바꿔야 한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집에 와서 혼잣말을 하다가도 말투가 걸렸어요.
TV 속 인물이 거칠게 말하면 괜히 불편해졌고 예전에 내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자주 흔들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나이에 굳이 바뀔 필요가 있나라는 반발도 올라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하루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용건만 말하던 통화였는데 그날은 말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그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어렵던지요. 잠깐의 침묵 뒤에 며느리가 대답했죠.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이 예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대화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달라진 건 없었고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말을 바꾸기 시작하자 하루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때까지도 나는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잠깐의 착각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하던 시절로는 돌아가기 어렵겠다는 것. 그 불편함이 나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확신이 없었어요. 말을 조금 고르고 예전보다 덜 쏘아붙이고 한 번 더 듣고 나서 말해보는 정도였지 인생이 달라질 만큼의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불편했고 가끔은 예전 말투가 더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먼저 느낀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배동에서 오래 살다 보니 얼굴만 아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짧게 하고 각자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그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죠? 별거 아닌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아침에 나올 때는 좀 춥던데요. 그 말이 끝나자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자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손주가 어쩌고 허리가 어떻고 별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대화가 끊기지 않더군요. 문이 열리고 각자 갈 길로 가면서 다음에 또 봬요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가 싶었거든요. 그 다음은 시장이었어요. 예전부터 가던 반찬 가게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집 주인과는 늘 어딘가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굳어지고 가격을 물어보면 설명이 짧아지고 늘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내가 먼저 말을 낮춰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오늘 만든 거예요?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고개를 들고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보관하면 좋고 뭐랑 먹으면 괜찮은지까지요. 나는 그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요. 계산을 마치고 나올 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국도 좀 드셔보세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어요.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 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달라졌다고 느낀 건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말이 입에 걸릴 때도 있었고 가끔은 예전 말투가 튀어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결정적인 건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별일 없이 전화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날은 달랐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 잠깐 놀랐다가 대답했어요. 응, 특별한 일은 없어. 그러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갈래? 예전 같았으면 당연한 제안처럼 들렸겠지만 그날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길에 나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내가 또 예전처럼 말하면 어쩌나, 괜히 분위기 망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부러 말수를 줄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가 인사를 했고 나는 예전과 다르게 먼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많이 바쁘지? 그 한마디에 며느리 표정이 잠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나는 말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손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처럼 바로 정리해주거나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더군요. 아들이 중간중간 자기 이야기를 꺼냈고 며느리도 요즘 생각하는 걸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간에 한 번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을 몇 번 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예전에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진짜로 함께 있는 사람을 대하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꽤 놀랐습니다. 내가 의식해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조심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서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건 없었어요. 다만 말을 덜 끊었고 덜 단정지었고 조금 더 기다렸을 뿐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나도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게 대화였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말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지금까지의 내가 특별히 강했던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앞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질문은 아직 답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가 말을 바꾸자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보다 오늘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말은 그냥 나오는 거라고, 성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를 하고 누군가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듣고 내 생각을 말할 때도 한 박자 쉬고 나서 입을 열었죠. 그 한 박자의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상대를 존중하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누군가 말을 하면 곧바로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말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아왔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옳았을지는 몰라도 그 말 뒤에는 늘 침묵이 남았거든요. 요즘에 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는 더 길어졌어요. 내가 덜 말하자 사람들이 더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틈이 없었던 거였죠. 가끔은 예전의 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무심코 툭 던진 말에 누군가 표정이 굳던 순간들, 내가 떠난 뒤에 남았을 침묵들, 그때는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얼마 전에는 혼자 동네를 오래 걸었습니다. 방배동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인사를 건네는 가게 주인, 천천히 걷는 노부부 유모차를 밀며 아이에게 말을 거는 젊은 엄마. 그들의 말투가 하나같이 다르다는 것도 새삼 느껴졌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닮아 있더군요. 그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은 이미 많이 흘러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리요. 예전 같았으면 그 사실이 불안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분명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더 이상 모든 말에 힘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말이 항상 정답일 필요도 없고 내 경험이 언제나 기준일 필요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죠. 대신 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덜 무겁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요즘 종종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중간에 끊고 방향을 잡아줬겠지만 이제는 그냥 듣습니다. 가끔은 그렇구나라는 말만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군요. 며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자 며느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손주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르치려 들었고 지금은 같이 웃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말을 더 많이 하고 눈을 더 자주 마주칩니다. 그 변화가 나를 참 오래 붙잡아 두더군요. 말투 하나가 이렇게까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아니, 누군가의 말투가 나를 이렇게 대해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니까요. 나는 이제 내가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끔은 말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되더군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필요를 느낄 때 변한다는 거요. 지금의 나는 여전히 이른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가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말 앞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짐이 나를 작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사람들 곁에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말을 하지 말자. 오늘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을 하지 말자. 대신 오늘은 누군가가 끝까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 다짐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돌아보면 내가 바꾼 건 말투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투 하나가 나를 둘러싼 공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남아있는 시간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맺는 태도라는 걸요.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덜 날카롭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사람답게 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이른에 와서 선택한 방식입니다. 늦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이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할 필요를 느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남은 시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나이 불문하고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말을 함부로 낮추는 습관, 그렇다고 또 사람을 봐가면서 만만치 않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반존댓말도 아닌 애매한 말투로 간을 보듯 말하는 모습,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을 한 번만 고쳐보시겠어요?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기 품격이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산 하루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